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장 인본주의 이론을 할 차례예요. 우리가 인본주의라는 이야기 하면 말 그대로 인간이 본인 뭐 그런 이론이겠죠. 그냥 말 그대로 한다면.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를 조금 봅시다. 정신욕동을 했었고, 정신욕동이란 건 거의 정신 분석이죠. 인간의 어떤 정신을 분석하는 그런 이론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런 정신 분석에 대한 안티 체제, 일종의 이제 행동, 인지, 어, 분석이 아닌 어떤 인지라는 관점, 그리고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인간의 인지를 해석하려고 했던 유파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한번 보면 정신 분석이 되었든 인지 행동이 되었든 일종의 인간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그래 보면 이렇게 보면 어떤 고정되어 있는 무엇으로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 그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뭐 이게 인간의 어떤 정신 역동의 관점이든 인간의 행동을 보든 인지로 보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어떠한 틀 속에서 봤을 때 인간이 뭐 이렇게 된다. 뭔가 예측할 수 있다. 그렇잖아. 어떤 정신 역동 이론은 뭐 이게 되게 강하고 인지행동 이론에서도 어떠한 X 때문에 뭐 부정적 사고라든지 부정적 자동 사고라든지 어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행동주의에서도 보면 특정한 환경 조건 안에서 이것이 기능할 때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좀 인간을 많이 봤습니다. 그쵸? 이 X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X와 Y라는 틀은 일종의 고정적으로 좀 봤어요. 이거는 크게 이 틀 안에서 쉽게 말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 인풋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시발점은 다르지만 시발점과 종착점의 사이에서는 어, 그것이 일정의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가진다라는 인과관계를 가진다라는 하나의 관점이었어요. 기존까지 이론들을 좀 보면. 근데 이제 오늘부터 할 이 인본주의, 특히 인본주의 이론은 사실 이 X와 Y의 관계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X와 Y의 관계를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황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얘들은 좀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Y라는 행동이 있을 때 Y라는 행동 혹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X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X나 혹은 Y라는 자체, X와 Y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X와 Y를 인데 X에서 Y로 간다 이런 걸 쉽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X가 있고 뭐 X1, X2, X3, 뭐 Y1, Y2, Y3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냥 이거 자체의 어떤 의미, 이거 자체의 의미, 가치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이렇겠죠. Y가 X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Y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Y가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X가 아닌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X가 되었거나 혹은 그냥 뭐 다른 요인으로 Y1이 그냥 Y2에 영향을 미쳤거나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봐요. 물론 이걸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이론을 설명하기에는 적당하지는 않으나 굳이 제가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론이 갖고 있는 좀 특수성이에요. 잠깐만 여기 조금 여기 지금 뭐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이 이론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본주의라는 말을 하겠어? 이게 보면 사람이 본이 된다고, 사람이 인본이라고, 사람이 본이 된다는 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의 관점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관점, 뭐 쉽게 말해서 특수성의 관점을 봤을 때 이것이 다른 어떤 무엇인처럼 이렇게 쉽게 뭐 예측되거나 관찰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일종의 이러한 것은 평균에 대한 것을 부정을 하는 관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X에서 Y로 간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 보고 이것을 하나의 평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인간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인 인간은 이러한 반응이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할 거다라는 평균의 관점으로 본다면, 인본주의는 이렇게 평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굉장히 개별화로 봅니다. 개별화로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으로 따질까? 보통 사람 우리가 되게 즐겨 먹는, 선생님들 좋아하는 라면이라고 치자. 라면 뭐 대부분 맛있잖아. 뭐 나는 개인적으로 뭐 안 넣고 뭐 간단하게 고추 하나 넣고 끓이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데, 계란 안 넣고, 그치? 나는 계란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란 넣는 걸 좋아한다고 봤을 때, 계란을 넣게 되면 어떤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다, 계란을 넣게 되면, 뭐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계란 넣으면 진짜 싫어하거든. 그게 무슨 라면에도 상관없이 언제 어느 때나 싫어한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어떤 개인의 특수성에 이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론이 기존의 앞에서 했던 이론과 무엇이 다르냐면, 앞의 이론들은 X와 Y의 관계, 즉 이 평균적 관계를 가정했다면, 얘는 처음부터 이런 평균적 관계를 가정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모조리 다 다양하다. 그러니 어떻게 이러한 10명 중에 5명 혹은 10명 중에 6명, 심지어 10명 중에 9명이 이런 패턴을 보여도 한 명은 다르지 않냐. 최소한 한 명, 최소한 100명 중에 한 명, 아니야, 최소한 1000명 중에 한 명은 이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을 해야지, 이 패턴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인간을 기계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동물로 본다는 거지 인간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인본주의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뭐 대충 이제 좀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이 이론이 기존의 이론과 조금 자세가, 역할이, 그 다음에 시점이, 출발 시점이 좀 다르다는 걸 눈치가 채시나요? 네. 자, 그리고 그렇다 하고 좀 봅시다. 사실 이제 인본주의 이야기를 할 때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 나옵니다. 사실 뭐 이게 주의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의 일종의 뭐 리즘 같은 거죠. 굉장히 등치가 커요. 그러니까 등치가 이만큼 크고 이 밑에 딸려 있는 애들도 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 보통 그냥 한 이론이 아니라 어떤 주의 뭐뭐 하게 되면 그 밑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많고 뭐 있는데, 우리 교과서나 아니면 이제 1학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주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당연히 인본주의 학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좀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서,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그냥 맛보기 정도로 가고, 사실은 이제 이러한 하나하나 이론 자체가 뭐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뭐 심리 치료에서도 거의 큰 하나의 한 학기 내내 혹은 누군가는 1년 내내 평생을 연구하는 하나의 주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제 막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뭐 당연히 앞에 있는 정신 분석이라든지 인지행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쌤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인본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인지행동 할 때도 인지 관점이랑 행동 관점이 좀 나눠져 있던 것처럼, 인본주의에도 보면 어떤 인본주의라는 개념, 현상학, 뭐 실존주의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면 사실 이제 출발점이나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러한 관점들이 좀 다르지만 뭐라고 할까 좀 비슷해요. 요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아니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유사한 게 많아요. 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부산, 사남, 경남, 울산이 각각 다르죠. 우리가 부울경이라고 부르잖아. 부산, 울산, 경남 상이 다 다릅니다. 뭐 각각의 시장님도 있고 도지사 따로 있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로 묶어서 부울경이라고도 하잖아. 부울경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하잖아. 우리 학교도 이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부경대 그런 것처럼 다르지만 분명히 공통성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이론에도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현상학, 뭐 실존주의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그래요. 나 오늘 물이 없네. 잠시만. 아, 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러한 주의, 현상학, 실존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존 현상, 인본주의 이런 개념 자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랜드 띠어리고 큰 띠어리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게 학부 수준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겠지만 선생님조차도 이런 걸 공부를 하지만 헷갈릴 때도 있고 혼동될 때도 있고 어떤 생각이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다가 이게 개념적으로 좀 헷갈리거나 이해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너무 개념 자체가 좀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서양적 철학 세계 사유 체계는 우리랑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 쉽게 막 받아들이기 좀 힘들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를 때도 뭐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뭐 아는 것만 제대로 우리가 어, 인지하고 넘어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자, 로저스 이야기를 좀 합시다.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마 심리치료 이쪽 영역에서 뭐 로저스가 어, 차지하는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지? 컴퓨터 좀 이상해져서 자 이거 인본주의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제 로저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로저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특히 이제 뭐 1급 시험도 그렇고 인행사 1학년 그 과목 뭐 뿐만 아니라 로저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뭐이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쭉 보면 뭐 돼요. 뭐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보면 대충 로저스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주의다, 뭐 이런 걸 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좀 로저스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로저스라는 사람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로저스라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 이론 자체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로저스라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좀 말을 해보죠. 인간의 어떤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할까? 여기가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이걸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면 로저스라는 사람은 인간을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죄송합니다. 뭐 자꾸 인간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로저스는 거의 인간의 어떤 모든 행태, 인지 이런 상태를 최선의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으로 말하면 성선설 중에서도 극단의 성선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로저스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 이론을 조금 더 쉽게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저스는 인간을 극단적으로 선하게 보는 사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우리 사우저가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로저스가 사람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는데 이게 뭐 성장 과정이나 뭐 이런 그 예화를 저도 이제 하나 들었는데 이렇대요. 이제 로저스가 어디 뭐 좀 어릴 땐가 뭐 어디 헛간인가 뭐 이상한데 뭐 살았대. 네, 그런 데서 되게 좀 그 거주 환경이 좀 안 좋았겠죠. 뭐 그런 안 좋아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은 보니까 그 이상한 구석진 데서 뭐 꽃이 피더래. 막 꽃이 막 피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아무리 각박한 환경에서도 꽃이라는 건 우리 꽃을 생각는 꽃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상징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것처럼 아무리 어떤 안 좋은 환경과 힘든 곳에 있었어도 인간은 그걸 통해서 자기네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로저스가 그 어린 시절이나 살아가면서 봤던 어떤 일련의 뭐라고 할까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자기가 인간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그의 어떤 이론에서 많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애를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뭐 콜롬비아 대학 이전에 이 사람이 농대인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대인가 나와서 있다가 대학 다니다가 중국인가를 가요. 뭐 중국인가를 가서 아 중국 가서 뭐 제가 생각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다가 내가 어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나의 어떤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어느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일련 이벤트들을 막 직간접했겠죠. 그걸 통해서 생각해봐 이 사람이 20대 때니까 한 1900, 한 20, 30년에 중국이 뭐 얼마나 뭐 많이 발전됐겠어요. 막 그런 걸 보고 자라고 하는 이 일련의 와중에서 일단 인간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사람이 1930년도 대공황도 일어났죠. 뭐 이런 일련의 우리가 생각을 좀 보자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은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생각해봐 그럼에도 어떤 대공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때만 해도 미국과 소련 지금 이제 러시아의 전신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라고 불렀던 소련과의 어떤 냉전 시대 그죠? 이제 소련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공산주의로 인해서 뭐 이런 일련의 수많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고 고민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 그 와중에 그가 가졌던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을 자신의 어떤 이론화시켰던 학자라고 좀 봐야지 이 로저스의 어떤 인간 중심 치료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상황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로저스가 미친 영향이 되게 큽니다. 어떤 내담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상담자랑 이렇게 클라이언트랑 그다음에 이제 뭐 심리 상담하시는 사이키아트리스트 뭐 이런 있잖아 심리학자랑 이렇게 뭐 만나서 대화 주고받고 뭐 이런 거 자주 보이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다 이제 로저스의 어떤 방법론에서 많이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담이라는 어떤 도구를 굉장히 많이 오늘날 현대식의 오늘날을 이끌어온 사람이에요. 자, 지금 여기라는 현상학적 이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설명하기가 쉬우면서도 좀 까탈스러워요.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지금 여기 도대체 이게 뭔가 지금 여기 뒤에 이제 게슈탈트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 할 건데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좀 더 예쁘게 그려볼까? 쌤 오랜만에 또 예쁘게 또 그려볼게 그러면 예뻐지나? 아니야 이 정도. 자 그치? 내가 이제 이렇게 오케이 오늘 좀 괜찮은 것 같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칩시다.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 그러면 뭐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요. 우린 지금 여기에 살고 있죠. 우린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후회라는 감정을 가집니다. 미련이라는 감정도 가지고요. 때로는 분노, 좌절 같은 감정을 가지는데 꽤나 많이 여기에서 미쳐요. 예를 들어서 보자. 내가 조금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잘했다면 조금 더 좋은 학교, 좋은 과, 뭐 우리 뭐 서울대 의대라고 하자.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때 뭐를 했었으면 남친구랑 여자친구랑 안 싸우고 안 헤어졌을 건데, 내가 그때 뭐 좀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쵸? 또 때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 1년, 2년, 3년 혹은 5년, 10년 뒤에 그때 이러되면 어떡하지? 뭐 이걸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영어로 말하면 뭐 what if라고 하죠. 뭐 what if, 뭐 if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나 지금 이거 나 지금 많이 준비 못했는데 내년에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안하죠. 주로 불안해요. 우리가 항상 미래는 불안하잖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엇이니까. 그러면 인간이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우울, 불안, 분노, 짜증, 후회, 미련, 이 모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우리가 퉁치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 모든 이런 불안한 부정적 감정이 보통 지금 때문에 이런 부정적 불안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가, 물론 어떤 나의 외모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도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태반이 여기나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도 이게 부정하거나 미워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로저스는 그렇게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묻는 거야. 그러면 과거를 되돌릴 수가 있어? 라고 물어요. 그러면 미래를 앞당겨가지고 미래를 지금 당장 가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 미래를 알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타임 여기가 원이라면 타임 제로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타임 2로 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타임머신이 있지 않는 이상 이 두 가지는 다 불가능하죠. 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때 해결하지 못한 것들, 앞에서도 못한 것들을 이런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여러 가지 말 있어요. 뭐 잉여현실, 혹은 미해결 과제라는 표현도 씁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잉여현실, 미해결 과제. 그러니까 과거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되게 친했던 친구랑 싸워서 더 이상 이제 연락도 안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 멀리 가버렸거나 혹은 이상한 잘못된 일을 당해서 더 이상 이제 나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더 이상 이 예전에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 단지 이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내 마음속에 있고, 때로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일을 내가 계속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불안해하면서 이게 그냥 현실이 아닌 추가된 잉여 현실로 봐요. 물론 이것도 과거도 똑같이 잉여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잉여 현실, 미해결 과제 앞뒤로 다 씁니다. 이건 거의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로저스가 주장하는 것들, 현상학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친구한테 미안하다 말을 못했고 지금 그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의 삶을 오히려 굉장히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저스가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현상학이 이렇게 생각을 던져요.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이라는 것은 공간을 이야기를 하며 여기라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과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과거의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화 죽은 신의 사에 보면 까르페디움이라는 말이 있죠. 현실을 살아가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를 마치 이게 향락주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난 오늘만 산다, 뭐 내일 없어,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얽매여서 나의 지금 꿈과 현실 이런 것에 얽매지도 말고 오지 않을 미래 때문에 나를 얽매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삶이 아니고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풀어본다면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것에는 뭘까? 나가 있어요. 나. 근데 이 나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지극히 나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나인 사람,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취향이 나의 것인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 이 나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외부의 기준일 수도 있고 도덕적 판단일 수도 있고 무엇이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타인의 취향, 욕망, 욕구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외적 기준, 너라고 지칭되는 타자인,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걸 타자라고 부르거든요. 나를 주체라고 말하고, 타자인 너가 아니라 주체인 나, 어떤 나, 지금 여기서 느끼고 생각하고 바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의 너도 아니에요. 미래의 나도 아니에요. 이건 오지 않을 그냥 잉여 현실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뭐가 될지, 뭐가 안 될지 이런 거 고민을 하지 말고 지금의 나와에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라는 말은, 지금 여기라는 이 현상학적 이야기는 나라는, 우리가 융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셀프라는 거예요. 에고나 이드나 슈퍼에고가 아니라 셀프라는 나를 온전히 느끼고 인지하면서 이 셀프가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나를 느껴보자는 거죠.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를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서 쌤이 몇 번을 강조합니다.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을 그러면 지금 여기라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나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란 말은 오롯이 나예요. 오롯이 나를 느끼는 관점, 지금 나를 느끼는 관점이, 여기에서 나를 느끼는 관점이 인본주의 현상학적 이론이고요. 자, 여기서 전체론적 관점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전체라는 관점. 이게 좀 어떤 의미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전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복합적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복합적이란, 인간은 복합적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행히 복합적이다. 이게 전체가 아니면 파편이면 단순해요. 이게 단순하다고. 하나의 조각이었으면 단순하다고. 그러나 이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이고요.
복합이라는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아가 있어요. 나의 자아, 셀프, 뭐 에고가 돼서 나의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의 자아의 복합성은 다시 또 어떻게 되냐? 어, 분화되고 통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약간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 다시 전체라는 말은 복합적이다. 그쵸? 여기서 전체 반대말은 파편이고 파편은 단순하다. 그치? 자, 복합적이다. 복합적인 거의 두 가지 의미는 뭐다? 분화돼 있고 다시 통합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분화와 통합. 분화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나의 어떤 고유성, 유일하고 고유성, 어떤 무언가를 획득하려는 그런 것이 분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아기라고 생각해보자. 어떤 아기 때부터, 아기 때는 사실 100명의 아기든 1000명의 아기든 거의 다 비슷하죠. 그쵸? 빽빽빽 울고 뭐 밥 주면 먹고 까르르 하면 웃고 뭐 그런 아기인데 애들이 3살, 4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사람은 점점점 분화됩니다. 개인화되고 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되죠.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화의 개념이에요. 분화. 근데 인간이 분화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없어요.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는 하루에 내 마음대로 걷는 게 되게 좋아. 뭐 알겠어요. 걷는 거. 근데 막 신호등 막 어기고 막 걸어.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없죠. 사회라는 하나의 규칙이라는 게 있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생각만 가지고는 인간이 인간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통합은 뭐다? 외부의 기준, 타인의 아이디어, 생각 같은 것을 나의 개별적인 이 생각과 합치려는 이걸 통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A를 주장하고 타인은 B를 주장할 때 이것을 A, B로 두든지 이걸 A, B를 곱해가지고 C를 두든지 이런 형태로 나의 생각을 통합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인간은 분화와 통합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복합적인 인간, 다시 전체적인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저스가 말하는 전체론적 인간이라는 것은 복합성을 말하고 이 복합성은 다시 분화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는 게 가장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물론 이걸 다르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되게 많지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개인으로서의 나의 자아의 독특성을 발전하는 동시에 사회나 타인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조절하는 이 분화 통합의 과정을 거쳐서 나는 굉장히 단순한 인간이 아닌 굉장히 복합적인 인간이 되며 이 복합적인 인간이 궁극적인 전체적인 인간이 됩니다. 전체로서의 인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주사위잖아. 항상 말하지만 1, 2, 뭐 1, 2, 3 주사에도 6면체야. 6개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물며 인간은 몇 면체겠어요? 거의 무한에 가까운 면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면체가 굉장히 복합적이죠. 복잡하고 이게 전체론적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전체론적 인간은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던 행동주의나 뭐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처럼 너희는 인간을 너무 파편화 본다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단순하게 본다는 겁니다. 어떤 한 면만 너희들이 본다는 거예요. 한 두세 면만 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인간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이 X와 Y의 평균적인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전체론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좀 이야기 좀 길었어요. 그래서 로저스는 그래서 인간을 봤기 때문에 치료자를 중심으로 본다면 치료자가 X예요. 얘가 이 관계가 아닌
얘보다는 그냥 인간이 Y를 더 중시했다는 뜻이에요. 내담자 중심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관계가 그렇게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게 X와 Y의 관계에서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너무 다양한데 100명 중에 딱 50명은 이게 되지만 나머지 50명은 되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럴듯해요.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돌렸을 때 설명력이 30%만 넘어도 굉장히 좋거든요. 30%란 말은 쉽게 말해서 100명 중에 10명 중에 3명만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도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그럼 7명은 뭐야? 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로저스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프로그램들, 어떠한 인간을 치료하는 방향성 자체가 인간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가 인간을 너무 단편적으로 봤고 인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아는 거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여기 치료자는 다른 말로 프로그램, 개입 다른 말로는 보면 어느 특정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도구 방법에 대해서 너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도구의 영향을 받는 인간은 너희는 잘 모른다라는 관점을 가져요. 그래서 로저스를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해요. 인본주의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인간을 치료하려면 어떤 관점을 가지겠어? 당연히 클라이언트인 인간을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워커나 심리 치료사나 상담자를 이 인간의 동양적으로 한국적으로 말하면 빙의를 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일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영화나 뭐 그런 스릴러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막 어떤 굿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막 그 사람한테 빙의돼가지고 막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로저스는 그런 관점으로 클라이언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이 클라이언트가 보고 있는 눈이 있잖아. 세상을 바라보는 눈, 뷰라는 게 있잖아. 이 눈과 이 눈을 A라고 하면 워커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B일 거예요. 이 B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최소한 A-나 A2- 정도쯤 눈을 갖고 와야지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너희가 이것이 공감이 간다고. 이해가 간다고. 절대로 너희가 이 눈을 갖고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도저히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너희는 공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감을 영어로 엠파스라고 하는데 너희는 엠파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다? 동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정. 공감이 아닌 심파스라 부르고 얘를 엠파스라 부르는데 너희는 동정이 되지 동정만 하지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감하는 인간이 되려면 일단은 클라이언트의 눈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눈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이것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던져 보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일종의 눈높이라고 보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저는 사실 이걸 눈높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걸 눈높이가 아니라 이 사람의 것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이해하고 나서 이 사람의 방향성을 올려주는 더 좋은 곳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눈 올림 내지는 눈 뷰 조정의 관점으로 저는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일반 연구자랑 제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확실한 건 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세 번째, 이게 2 마지막 세 번째라는 건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치자. 눈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이 눈을 맞춰서 눈을 이해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했을 때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로저스의 이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약간 제가 이런 이야기 보면서 일종의 판타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 판타지다. 치료적 판타지. 판타지란 말은 너무 이데아를 추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이런 이야기를 좀 봅시다. 비슷한 예로 우리가
장발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신부님이 장발장이 뭐 은수저 이런 거 훔쳐간 다음에 뭐 경찰한테 잡혔을 때 막 그러잖아. 뭐 훔친 거 아니다. 얘가 내가 가져가라고 시켰고 더 못 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 좀 하잖아요. 어떤 완벽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이거는 종교적 관점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종교적 관점. 그러니까 로저스가 워커나 상담가한테 원했던 건 그 정도 수준의 종교적 관점 수준의 이해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말 현장에서 가능할까라는 제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저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저는 해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특정한 어떤 치료 상황, 환경 안에서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은 방법론적으로는 맞다고 저는 보지만, 치료 상황 넘어서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과 삶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긍정이 가능한가? 특히나 클라이언트가 하는 행동 H1이 이것이 진짜로 궁극적으로 먼 미래에 어떤 불행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행동이나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인 긍정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는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로저스의 이론을 비판하거나 로저스의 치료를 부정하는 학자들도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다. 어떤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 실천론이나 이런 거 보겠지만, 클라이언트에 대한 교육이나 클라이언트의 지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치료에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 관점도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흔히 말해서 로저스의 어떤 치료 세 가지 특징이거든요. 일치성, 무조건적 긍정, 정확한 공감적 이해, 이런 이야기가 3대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야기 중에 뭐 이론적인 영역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이해점이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뭐 이론에 대한 다른 해석이라기보다는 어떤 실용 영역에서의 다른 해석을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까 내용을. 로저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저스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기 실현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누구나 자기 실현은 가능하다. 아까 곧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절대적인 자기 실현이 가능하기에 이런 부정적인 현상은 어쩌면 인간 본연의 어떤 특성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가 외부 정보를 대한 해석이 잘못됨으로써 발현되는 결과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에 이 사람이 원래 자기 실현이 긍정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똑바로 잘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력해 나간다면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관점을 가지니까 이 프로이트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예. 프로이트는 딱 정해놨잖아. 이게 된다. 근데 로저스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되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 관점에서 이게 특히나 이게 뭐 12살 이전에 이게 어떻게 돼? 로저스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랑 무관하게 인간은 어느 시점에 상관없이 이 시점이든 갑자기 확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이나 다른 어떤 체계나 도구는 안 되지만 인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어떠한 우리가 꿈꾸는 이상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비슷한 논리가 동양 철학에 있죠. 대표적으로 공자님이 그래요. 공자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공자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공자의 생각을 표현한
단어가 있죠. 그게 무슨 단어죠? 공자님이 생각을 한 단어로 하면 인자입니다. 인. 우리가 보통 인자를 어질 인자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어질 인자라고 해석하는데, 우리가 뭐 살신성인 뭐 이런 말을 하잖아. 근데 이 인자가 철학자 최진석 선생님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저는 그 해석이 좀 맞다고 보는데, 한자 인자에서 보면 그 뭐냐 이렇게 쓰죠. 뭐 이렇게인가? 뭐 어질 인자가 뭐 이렇게 쓸 거야. 뭐지? 뭐 맞나? 헷갈리네. 뭐 맞을 거야. 그래 이게 맞을 거야. 뭐 내가 또 오랜만에 보지만 뭐 이게 맞히자. 인자 어질 인자. 이걸 우리가 어질다라고만 우리 영어에도 보면 우리가 북 이런 단어도 책이라고도 많이 쓰지만 다른 말로 뭐 있어요? 예약하다라는 말도 씁니다. 부킹할 때도 이게 동사로 쓰면 예약하다라고 되죠. 북이죠. 책.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질 인자를 어질 인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인자가 다른 뜻 중에 하나가 씨앗 인자가 있어요. 씨앗인 한자로. 씨앗이란 게 뭐야? 잠재성이죠. 지금 이런 대충 이제 감이 오지. 만약에 우리가 공자님의 이 정신을 어지린이 아닌 잠재력, 인간의 씨앗이라고 본다면 이 로저스가 하는 이야기랑 지금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실현을 할 이 잠재력이 누구나 갖고 있고 더 나아지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치료사가 상담사가 이 경향을 붙도와주면 인간은 누구나, 그러니까 환경만 조성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누구나 이 성향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공자님과 로저스가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아마 이건 나의 내피셜인데 로저스가 중국 가가지고 이 유교를 이해하고 공부를 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너무 닮아 있거든. 이 두 가지 생각이 보면요. 그러니까 로저스 생각 인본주의가 동양의 유교랑 육아 사상이랑 굉장히 닮아 있는 게 많아요. 저는 이거를 로저스가 제가 이제 로저스의 어떤 다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로저스가 중국 갔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중국 가서 하는 이야기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가정도 좀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로저스 이야기 중에 이제 뭐 유기 뭐 책이나 아니면 뭐 시험에서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 뭐 오비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좋은 건 더 하고 싫은 거는 더 피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그러잖아.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뭐 싫은 거 있으면 더 피하고 싶잖아. 이게 유기체라면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이게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을 가진다고 하고, 이게 어떠한 가정이 계속됨으로써 새로운 가치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고정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A라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막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A가 너무 좀 별로가 된 거야. 유행이 떨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B, 사실은 옛날에는 B가 별로였는데 갑자기 이제 요즘 막 B가 막 좋아질 때도 있잖아. 여러분들 옷 브랜드도 좀 그렇잖아. 그렇잖아? 브랜드 옛날에 좀 후진 브랜드, 제가 어릴 때 막 한참 입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입었던 게 필라랑 뭐 챔피언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갔을 때 필라 챔피언 다 망했어요. 아무도 안 입어. 근데 요즘 막 여러분 막 입잖아. 막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고정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음으로써 나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에 대한 선택, 힘이죠. 내가 뭘 선택한다는 힘이죠. 내가 나를 믿어야지 이 힘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신뢰를 통해서, 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힘이 생기고, 이 선택에 따라서 내가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그냥 생각해봐. 뭐 아까 말했던 그런 옷 브랜드 같은 거, 내가 이것을 좋다고, 나는 내가 입었을 때 나는 이게 내가 좋아, 나의 패션 감각을 믿으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됨으로써 나에 대한 믿음이 생김으로써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로저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저스가 바라보는 인간관은 상담에서 성숙한 인간, 그러니까 바람직한 인간은, 로저스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펑션이죠, 영어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그러면 이 기능은 뭐다? 충분히 자신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능하는 사람이 뭐다? 바람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관점이 유가 공자님이 말하는 관점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우리가 유가 이야기하면 극기복례란 말을 씁니다. 극기복례. 그 참 들어봤죠? 이 주자가 말인데, 극기, 나를 이기고 얘를 다시 만드는 것. 이 얘가 뭐다? 이게 기능이에요. 얘라는 것은 일종의 기능입니다. 얘. 우리가 예절 할 때 다 얘가 하나의 기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로저스를 공부함으로써 육아랑 비교를 하고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솔직히 말해서 로저스가 육아를 뺏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슷하지? 특히나 육아 사상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믿거든요. 인간의 본질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 자신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본질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육아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착한 심성을 신뢰하고 얘를 극복하는, 즉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 기능을 극복함으로써 세상을 평화롭게 생각한다. 수신제각 치우평천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관점 빼고는 로저스의 이야기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이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저는 동양 사상 중에서 육아 사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로저스의 이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동양 사상에서 육아 사상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로저스의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요. 자기 어떤 갖고 있는 인식관과 육아에 대한 전통적인 육아 사상의 인식관과 로저스의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보다는 노자나 장자의 어떤 사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로저스의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나중에 좀 뒤에 더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저기 체계이론을 넘어가면 체계이론 이야기할 때 어떤 도가사상 이야기를 조금 비교하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도가사상하고 체계이론은 조금 닮은 게 많아요. 네, 그런 거. 특히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개념하고 도가사상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되겠어. 왜 그것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됐는지. 어쨌든 육아사상과 비슷한 개념이 이 로저스의 생각과 많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단계는 좀 봅시다. 그래서 로저스의 셀프와 실현이죠. 에고 아니에요. 셀프예요. 그때 말했죠. 셀프랑 에고는 바깥에 보이는 한 10% 정도 되고, 진짜 나는, 셀프는 이게 한 90% 되는, 에고가 셀프로 가는 과정이 삶이다. 누가 말했다? 융이 한 이야기예요. 융은 이렇게 봤다. 그때 이 셀프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나, 표면적 나가 아닌 진짜 나. 이 나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행동의 근거가 된다고 로저스는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가, 에고가 생각하는 셀프인 것을 I라고 봤고, 남들이 나에 대한 지각, 타인. 그래서 타인은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타인일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 외부 기준, 때로는 나의 슈퍼에고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라보는 나를 미라고도 지칭했죠. 이걸 미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자아 혹은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체계적인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체계적인 인식. 자기 자지하고 자신이지. 옛날 거라서. 자신에 대한 나의 이미지예요. 이게 자기 개념이고, 어, 이때는 현실적 나와 이상적 나의 합이 자기 개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이야기 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냥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현재의 에고가 이 셀프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심지어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때로는 이게 하다 보니까 싫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나는 이거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되게 경험 많이 하잖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거. 나 생각보다 이거 되게 잘하네?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한다고 좋다고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너무 지겨운 거야. 왜 이렇게 내가 싫어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나의 것과 내가 진짜 바라는 나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인지하고 있는 나와 내가 조금 더 바라고 있는 나의 관계는 간격이 작을 수도 있고 굉장히 클 수도 있죠. 어쨌든 이것 전체가 진짜 나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나를 인식하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도 혹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나도 함께 나라는 거예요. 이 이상적인 나. 주로 이제 이상적인 나죠. 사실 보통 부정적인 나를 이렇게 나라고 보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충분히 알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나도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공부 말고 딴 거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걸 되게 잘해. 뭐 그렇잖아. 뭐 내가 몰랐던 나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 그게 여러분이 아니진 않잖아.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 그걸 통합한 나가 이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개념이죠. 통합한 나가 진짜 나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왜곡 부정은 뭐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게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자 그리고 로저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나 자아실현 꽃을 피우는 경향이 있다. 있고 뭐 자아유지 뭐 자아향상 자아실현이 있고 현재 내가 바라는 나와 접목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와 내가 잘 몰랐던 나의 차이가 0% 되는 것이 이가 생각하는 자실현이라고 합니다. 실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그래서 로저스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나는 내가 아는 나와 어쩌면 내가 모르는 나 사이가 0% 되는 것이 진짜 나. 말 그대로 실현이니까. 뭐 실현되면 이렇게 버퍼링이 쭉쭉쭉 가다가 버퍼링 1% 2%쭉 가다가 99%땡 되면 이 사이는 빵이잖아. 그치? 이런 것처럼 이런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나?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오늘 로저스 인본주의를 이야기를 했어요. 로저스 인본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인본주의에서 바라보는 관점, 다시 말하지만 인간을 극단적인 선으로 봅니다.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인간 다 착하다 이런 게 아니라 동양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에 지려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육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에 지려는 씨앗인이 있고 이 씨앗이 아직 피지 않은 상태는 씨앗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로저스도 그렇고 공장님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이 씨앗이 존재한다는 거죠. 씨앗이 아직 핀 사람도 있고 안 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씨앗은 존재한다. 이게 성선설의 개념이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로저스가 지향하는 것은 이 씨앗을 키워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라고 봤던 거고요. 아시겠죠? 이것이 로저스의 기본
생각입니다. 이분 생각을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렇기에 이 사람이 지금 여기를 강조를 한 거예요. 이 씨앗이 지금 여기 있다고. 지난 수년간 이 씨앗이 아직 피지 않고 때로는 벌레 먹고 했지만 지금 여기 이 씨앗이 지금 오늘에도 싹을 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장소에서 지금 오늘 여기 내가 이 씨앗을 심어주면 싹이 날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어제도 필요 없고 내일 고민할 필요 없다. 오늘 여기 내가 심겠다. 내일 심는 게 아니라 오늘 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봤냐면 인간은 복합한 전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간, 분화와 통합을 가지는, 분화를 통해서 다양한, 똑같은 씨를 심어도 나무가 똑같이 자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은행나무가 소나무처럼 잎이 막 이렇게 돼? 그건 아니잖아. 그래도 다양한 가지랑 다양한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다른 나무랑 똑같게 자라죠. 이런 것처럼 분화와 통합을 가지면서 인간은 복합해지고, 복합해진 인간이 단순하지 않고 복합한 인간은 전체적이다 라는 관점을 가졌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대면하는 세 가지 상담자의 자세, 상담자와의 관점을 동일시하며 그 동일시 안에서 이해를 하고, 그가 씨를 피워주기 위해서, 씨가 싹을 트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물을 뿌려주고 비료를 주는 그런 관점들, 그런 자세들이 로저스가 지향하는 삶의 치료의 목표였어요. 아시겠어요?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생각보다 오늘 못했네. 그래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인본주의에 대해서 메슬로우랑 게슈탈트를 좀 빨리 합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